여기 지옥에서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행동으로 인해 영규의 어머니는 학교에 불려오고 알아서 해결할게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아빠 알기라도 하면 그 어떡해. 새끼가 무슨 아빠인데. 합의금 300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배달을 하고 있는 중국집 사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가 진짜 꼭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더 빡세게 할게요. 아이 자식이 말을 못 알아들어. 아이 그 정도는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 그 새끼는 안 된다고. 영규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그 새끼한테 말하면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사장도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지 못했고 직원은 이런 영규를 보고 관심을 보입니다. 언제 왔어 이 동네? 태어났는데요. 집에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으셨는데 연규의 시선은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빠 안 들어왔어 아직. 하얀은 영규의 이복 동생입니다. 어머니는 하얀의 아버지와 재혼을 한 거죠. 하지만 술만 취하면 매일 영규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연규는 이 지옥을 벗어나고자 자신의 꿈을 담은 상자에 한 푼씩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날 연규는 학교를 가지 않고 출근합니다. 야, 오빠. 내가 왜 네 오빠인데 X년아. 겉보기엔 투덕거리고 사이도 안 좋아 보이지만 앞에서 보았던 연규의 폭력은 하얀을 괴롭히던 아이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리고 하얀은 연규가 아버지에게 맞을 때마다 도와줬고 이렇게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날 밤 직원의 부하 승무가 찾아옵니다. 300만 원이다. 우리 형님이 네 하라고 주는 기다. 찾아오지 마라. 연규는 이 돈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어. 진짜로 동네 형이 줬다니까. 내가 훔치기라도 했을까 봐 그래?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연규를 혼냅니다. 그런데 연규가 넘어져 화분에 눈이 찔리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좌절한 모습, 연규의 눈엔 자신이 그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흉해 보이는 상처 때문에 알바에서 잘리게 되자 갈 곳이 없는 그는 직원을 찾아갑니다. 놀래라 씨. 어떡하라. 물러서지 않는 연규. 그리고 일로 와봐. 직원은 영규를 부르고 이런 곳에 어울리기엔 아직 어리다며 잘 타일러 보내려 하지만 돈 벌게 해줘요. 안 돼. 집에 가. 오히려 영규는 더 들러붙고 직원은 영규의 상처를 발견합니다. 너 모자 벗어봐. 얼른. 어쩌면 그의 상처에도 영규처럼 사연이 있는 걸까요? 네 관상도 할만하다. 직원은 영규를 받아주고 승무와 여러가지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기요. 마지막 작업 날짜 6월 23일, 오늘 며칠인데? 9월 21일. 내가 뭐라 했어? 작업한 지 5달 넘은 집만 찾으라고. 아 맞다. 5달. 아 맞다. 5달. 씨발 뭐 뒤에 뭐 있나? 응? 그들은 오토바이를 훔쳐 개조한 뒤 이것을 팔아 자본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 뭐고? 뭐 하는 거 같노 우리가? 작업. 도둑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거짓된 당위성을 심어주지 않고 위기의식을 갖고 행동하도록 조언해줍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연규. 직원이 바빠 보이자 돌아갑니다. 밥 먹었냐? 직원은 손수 요리를 해줍니다. 냉장고에서도 마시고 싶은 거 꺼내.
연규는 치건이 당연히 술을 마실 거라 생각하고 소주를 잡지만 형은 술 안 마신다. 애들 거야 그거. 치건은 그가 알던 어른들과 달랐죠. 써먹고 다녀 이왕 흉진 거. 가르쳐줄게. 연규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돈 왜 주신 거예요? 300만 원. 전 모르시잖아요. 내가 왜 널 모르냐. 본격적으로 치곤과 돈을 버는 연규. 그리고 하얀과 햄버거를 먹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왔고 그는 또 연규에게 폭력을 휘두르죠. 그때 형, 니들 뭐야? 과연 치건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지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영화는 화란입니다. 우선 저는 이 영화를 시사회를 통해 미리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결론만 말씀해드리면 영화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고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빌드업하는 여러 장치들이 영화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만약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해석과 장면 씹어먹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는 이 작품이 취향에 정말 맞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런 하드보일드한 루아르 작품은 사건이 극대화되는 결말로 가는 길이 조금 복잡하고 지루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화라는 몇몇 작품과 다르게 카메라의 포커스가 온전히 주인공 연규만 따라가기에 괜히 어설프게 스토리를 비틀지도 않았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도 않아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연규의 심정이 어떤지 충분히 공감하며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 스포일러 없이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개 짚어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영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18살 소년입니다. 아직 어리숙하고 세상을 좀 모르는 말 그대로 소년이죠. 이런 영규가 스토리가 흘러가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이 4번 정도 나옵니다. 초반에는 물, 그리고 거울이나 유리, 심지어 바닥에 그리운 그림자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영규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본 영규의 모습이 각 상황마다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연규의 행동이나 감정에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연규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새의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연규에게 많은 것을 해주진 못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일까요? 연규는 치건을 만나며 그의 행동과 세상을 살아가는 법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까지 모든 걸 그대로 배웁니다. 치건이 연규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걱정하며 하는 말들이 어떻게 결말에 돌아오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정말 많은 빌드업과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홍사빈 배우를 이 작품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미래가 기대되는 한국 배우는 오랜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정한 삶에서 이런 삶의 흔들림을 말하듯 표정 연기를 하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브레이킹 배드의 아론 폴이 연기한 제시 핑크맨이 떠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밑바닥 인생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잘 그려냈고 한국 영화의 심파와 부끄러운 몸개그를 정말 싫어하는데 이 영화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빌드업해 나가고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몰입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한국 영화가 정말 어려운 지금 이렇게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이 힘을 합쳐 자신들이 좋아하는 장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분명 좋은 작품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극장에 방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입감이 상당합니다.
OTT로 나오면 시청하시는 것보다 영화관에서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보신다면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화라는 10월 11일 극장 개봉 예정이니 꼭 극장에서 시청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Shivers that hurt